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정품 사용을 해서 올바른 소비 문화를 하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좀 제목을 제가 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좀 굉장히 좀 사례 위주로 좀 편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서 들으신 내용이 약간 좀 법에 나와 있는 어떤 행위를 하면은 뭐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뭐 어떤 사례들이 있고 유통체결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좀 약간 지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저는 이제 정품 사용을 관련된 소비자의 태도나 소비자의 실천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소비자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나 소비 생활의 향상,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기관의 이름이 처음부터 소비자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 해가지고 줄여서 소보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보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 기관의 이름이 언제부턴가 보호자를 떼버렸습니다. 소비자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저희 기관의 업무를 나누면은 사전 예방,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이나 이제 교육을 나와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 조치, 내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업자가 보상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이제 사후 조치 업무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너희 기관 이름에서 보호자 떼더니 이제 사업자원이 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어떤 소비자 편을 버리고 사업자 편에 서기 위해 기관의 이름을 바꾼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기관의 이름을 바뀌게 된 거는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1980년대에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2007년도에는 소비자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의 이름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바뀌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저희 기관의 이름도 소비자보호원이었다가 소비자원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령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80년대 당시에는 정말 소비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사업자에 비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하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보호의 대상이었다면, 200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소비자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면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법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기존에는 법령 자체에 소비자의 권리 부분만 굉장히 나열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기본법으로 바뀌게 되면서는 권리와 대응하는 책무 부분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소비자의 권리는 8대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 4가지만 좀 준비를 했고,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의 책무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교육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이제 대응관계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많은 권리와 책무 중에서도 특히 선택할 권리,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될 책임 부분과, 내가 피해 보상받을 권리나 이런 것도 조금 뒤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짝퉁과 관련돼서 좀 어떤 뉴스 자료들이 있나를 좀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아까 배상엽 선임님께서도 뭐 뉴스 자료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갖고 온 거랑 겹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록 가짜일지라도 명품을 입고 싶은 욕망을 건드리는 짝퉁 거래가 요즘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SNS가 동원된다는군요. 요즘의 짝퉁은 명품의 로고는 빼고 디자인만 뺏긴 것이 유행입니다. 은밀한 거래의 현장을 정한희 기자가 더 깊은 뉴스에서 보관합니다. 정가 700만 원짜리 M사의 명품 코트 쏙빼 닮은 디자인. 알고 보면 정품 가격의 17분의 1 수준인 무방 상품입니다. 상표만 안 붙였을 뿐 사실상 짝퉁입니다. 판매자는 블로그에 제품 제작 과정까지 공개하며 정품과 다를 바 없다고 선전합니다. 해당 업체는 쇼룸까지 만들어 특정일을 정해 판매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쇼룸 내부에 진열된 코트들. 지난 시즌 신상 코트의 카피 제품입니다. 명품 옷을 들고 가면 똑같이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리상으로는 포함하게 하기는 올라갈 서울 이태원이나 동대문 시장 등에서 은밀히 거래되던 짝퉁.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판매 방식도 은밀해졌습니다. 블로그인데 조금 판매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게 무늬를 댓글에다 비밀 댓글로 달아야 돼요. 그러면 쪽지로 와요. 이른바 A급 짝퉁이라 기대했지만 황당한 품질로 뒤통수를 맞는 피해자도 속출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은 어떻게 직접 나오는 표현할 수 없어요. 26만 1,700원. 이런 품질 비교를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환불 요청은 거절당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원이 꺼졌죠. 삐소리 후. 판매자 사업자 정보도 여기 보지도 안 해놓고요.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짝퉁을 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표 없이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야겠다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에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을 파악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입니다. 완전 짝퉁을 가면요,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50점 단위로 다 해요. 내게냐면 훈방이 그래요. 걸려도 그러기 때문에 50점 미만으로 해서 리우다 해갖고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지난해 SNS를 통한 짝퉁 판매 적발 건수도 수억 건에 그쳤습니다. 그림만 올려놓고 실제로 거래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1대1 세팅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 배송지를 가져가보면은 일반 가정집이거나 아니면 허위 주소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시를 피해 확산되고 있는 SNS 짝퉁 판매. 인터넷 짝퉁 천국이라는 운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실 뭐 특허청 여기 오신 분들 계신 분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짝퉁 판매와 관련돼서 저희 원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 짝퉁인 거를 알고 샀는데 문제가 생겨서 접수가 되는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쎄요, 사신 분들이 좀 찔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살 때부터 짝퉁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원에 접수된 사례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모르고 샀다가 이제 피해를 받으신 경우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를 보셨을 때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주소지라던가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게 허위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위조 상품에 대한 유통과 소비가 늘어난다면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뭐 국가 브랜드 실추까지도 갈 수가 있죠. 아까 뉴스 막바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정직한 기업이라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짝퉁 제품을 샀을 때 소비자인 나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하고 직면해 있는 위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조 상품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들지 않고 팔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걸 사지 않는 것, 최근에 뭐 어떤 보이코트, 바이코트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사야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지 않음으로써 나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소비자가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견 표출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소비 의식을 함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 현황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ECCK라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 올해 6월달에 부산 지역에 이제 축제에 찾아오신 그런 전국에 있는 축제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2018년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2019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조 상품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작년에는 4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올해는 44%, 그러니까 작년보다 4%가 늘은 거죠. 4%포인트가 늘어난 44%의 사람들이 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많이 산 거는 옷이랑 신발, 그리고 가방이랑 지갑, 그리고 장난감. 특히 장난감 중에서는 레고가 많았다고 해요. 레고가 사실 원본 레고는 굉장히 비싼데 이제 어떤 똑같은 레고 브랜드를 모조하고 있는 중국에서 만든 건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 경험이 44%로 좀 어느 정도 높은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점은 있었다면 다행인 점은 위조 상품에 사회적 문제를 끼친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95% 정도 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어요. 가장 좋은 위조 상품 근절 방법은 위조 상품을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소비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다. 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런 의식이나 실천을 통해서 위조 상품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기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저희 원에서는 이제 4년마다 소비자 역량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고 2014년도에 조사를 했고 작년에도 했어요. 2018년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14년도 당시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위조 상품 구입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2018년도 지표를 할 때는 이 내용들이 빠지고 다른 지표로 대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최신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짜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49.1%. 이건 14년도 기준의 자료고요. 요거는 구입을 했다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비자 역량 중에서도 실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 10년도에는 3.6점이었는데 14년도에는 3.5점으로 다소 하락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천이 아니라 태도 관련된 부분을 보면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 라는 응답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봤을 때 이런 어떤 기가 죽는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런 49.1%랑 좀 연동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이때 당시에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이런 태도 부분에 대한 점수도 안타깝게도 10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18년도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보고 오니까 실천과 태도 역량이 모두 14년보다는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했는데 다만 이 항목들이 이제 더 이상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18년 자료는 좀 갖고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의 막바지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소비자 역량과 관련된 인식 부분에서 어느 계층이 상대적으로 이런 인식도가 낮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60대 이상 고령자라던가 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가장 낮게 나온 계층이 20대
그래서 이런 소비자 역량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실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좀 얻었다고 하고, 광역시와 소도시 부분을 비교했을 때도 광역시 좀 큰 지자체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런 인식도가 소도시에 비해 좀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혼 독신 가구가 가구 유형별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위조 상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사회 실험 부분을 한 걸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벤 에리얼리 그리고 마이클 노턴이 실험을 한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 전원에게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험 대상자 중 절반한테는 사실 이 제품은 가짜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는 모두 명품 선글라스를 줬지만 절반한테는 가짜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쭉 제공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정답지를 나눠주고 스스로 채점을 해서 당신이 맞춘 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하고 수학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사례로 갖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결과가 나왔을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 제품을 정품이라고 해석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30%만 정답을 속이고 돈을 추가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가짜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 집단에서는 거의 2배가 넘는 74% 정도 되는 정답자가 내가 맞춘 것보다 더 많은 정답을 맞췄다라고 속이고 돈을 가져갔다라고 좀 조사가 되었고요. 내가 가진 제품이 위조 상품이다라고 들은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타인도 나를 속인다라고 믿는 비중이 무려 2.3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사면서 스스로도 어떤 만족하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사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단순히 보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보여지고, 거짓합치 효과라고 하죠. 다른 사람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를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체재 소유로 인해서 뿌듯함이랑 죄책감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게 보여진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소비자원을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위조 상품이나 짝퉁 제품을 구매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접수가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기관에 내가 어느 종류가 됐던 소비자 피해를 입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 요청, 민원 전화가 온 것들이 73만 건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 73만 건이라는 전체 개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한 411건 정도 들어왔고, 그 전에는 한 500건 정도, 그리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190건 정도 들어와서 19년에는 아마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품목별로도 좀 구분을 해봤어요.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식품이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식품 쪽이 좀 많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나눠져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가짜식품, 건강기능식품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의류, 아까 보셨던 뭐 명품 코트를 이제 모조에서 만든 그런 제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이 좀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피해가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조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위험이 되는 게 약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끌면서 짝퉁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폭발 사고도 잇따르자 미국 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관세청 창고에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호버보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들로 압수돼 보관 중인 것만도 43,000개에 달합니다. 호버보드를 뜯어보니 배터리에 삼성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배터리 상표까지도 위조한 겁니다. They're smugglers. They we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desire of the U.S. consumer to purchase these hoverboards. So corners were cut, safety was sacrificed. 미국이 짝퉁 호버보드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폭발 사고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호버보드를 충전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집안 절반이 불에 탄 사례도 있습니다. 호버보드를 타던 도중 갑자기 배터리가 터지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호버보드 폭발 사고만도 28건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금까지 판매한 호버보드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결정했고, 미 연방소비자안전위원회는 호버보드 안전성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위조 상품 같은 것을 구매해가지고 내가 금전적인,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나의 신체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가 이제 송중기 마스크팩이 짝퉁으로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7월 18일자로 가져왔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짧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허청이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마스크팩 짝퉁 제조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완벽하게 진품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기능성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호진 기자입니다. 창고 가득히 배우 송중기 씨가 그려진 마스크팩이 쌓여 있습니다.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세븐데이즈 마스크팩입니다. 이 마스크팩은 모두 위조 상품, 짝퉁입니다. 특허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3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 가액으로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 607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 뉴스가 나간 이후에 실제로 저희 전화 상담으로 우리 집에 지금 송중기 마스크팩이 있는데 가짜 같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실제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193건 중에서 한 10건 정도가 저 송중기 마스크팩이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원에 그러면 이런 위조 상품이나 짝퉁 상품으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좀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운동화를 이제 구매했는데 가품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다, 아니면 의심이 되니까 확인을 해달라 라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명품 의류를 구매했는데 다른 이제 수선이 필요해가지고 매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제품은 저희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데요? 어디서 사셨죠? 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해외 배송으로 의류를 구매했는데 정품이 아니라 가품을 보냈다. 당연히 사진이나 이런 건 전부 정품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실제 온 제품은 가품이었던 사례죠. 그리고 명품 중고 사이트에서 유명 운동화를 구입했는데 가품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례 중에서도 좀 약간 이런 위조 상품과 관련된 사례가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순환 모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후 조치 쪽이었던 민원 근무를 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지금은 좀 교육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창 근무를 할 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드라마가 도깨비라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혹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도깨비가 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벌써 세대가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닌가 슬픈 부분이 있는데, 도깨비 드라마가 한창 유행을 할 때 거기 PPL이 사실 굉장히 많죠. 드라마에 나온 PPL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마지막화 바로 직전에 나왔던 화중에 유인나 배우님께서 혼자만 이제 기억을 갖고 있고 나머지가 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딱 공유를 맞닥뜨렸는데 들고 있던 접시를 딱 떨어뜨려서 깨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떨어뜨려서 깨진 게 아니라 카메라가 떨어지는 접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유인날 구두를 딱 클로즈업을 하면서 와장창 하면서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갔던 그런 화가 있었는데, 그 화가 방영된 직후에 인터넷에 도깨비 유인나가 신은 구두랑 똑 닮은 펌프스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제가 담당을 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유인나 구두 꼭 닮은 여성 펌프스를 했는데 2만 원짜리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유인나 배우님이 신었던 구두는 이제 슈콘마고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펌프스 제품이었는데,
이제 이분도 사실은 알고 하신 거예요. 30만 원짜리 제품인데 2만 원에 파니까 모르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품의 그런 판매 제목조차도 도깨비 유인나 구두다가 아니라 유인나 구두랑 똑같이 닮은 펌프스였기 때문에 그게 가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된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은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건 굉장히 밝은 오렌지색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도 그렇게 오렌지색 제품이었는데, 소비자가 받고 보니까 거의 이제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내가 이게 가짜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주황색 신발을 올려놨으면 주황색을 보내줘야지. 빨간색 신발이 온 건 광고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사업자한테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사업자가 했던 얘기는 색깔이 다른 부분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당신한테 이 제품을 반품을 해줘버리면은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거의 마지막화 다 돼서 그게 나온 거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택배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드라마가 끝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 제품을 반품받으면 더 이상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더 이상 어떤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반품 요청을 받아줄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이죠. 정말 제 입장이었어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가지고 뭐 가품 진품을 떠나서 이제 광고 내용과 다른 거는 3개월 안에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유조 상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였죠. 왜냐하면 유조 상품 판매자가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었고 판매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면 저희가 어떤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이야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는데 좀 다행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원에서도 이런 어떤 위조 상품 방지를 위해서 지식재산보호원도 많은 활동을 하시지만 저희도 좀 약간 보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 검사,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험 검사 시설이죠. 활용을 해서 이제 안전 조사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해 물질 같은 게 혹시 나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위조 상품 유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가 되거나 아까 보셨던 뭐 송중기 팩 이런 게 실제로 막 한 달, 두 달 안에 저희 원에 정말 많은 숫자가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특이 사례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라는 위해예방 주의보 같은 것들을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전화를 거셔서 저희 쪽에 민원 보험을 청구하는 그런 창구도 있기 때문에 137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소비자 상담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의 일을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혹시 찍어주실 수가 있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비자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위조 상품 관련돼서 끊임없이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서도 강의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주신 자료를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린 학생들한테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의식 선진화 사업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페이지에서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이 되면서 더 이상 소비자가 무조건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도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거는 예약부도 그래서 이제 백종원님 모시고 해서 저희가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예약해놓고 취소 안 하고 그냥 안 가는 것들, 이런 게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것도 했고, 뭐 작은 결혼 지향이라든지 친환경 소비합시다. 그래서 스타벅스 저희 종이빨대 쓰는 것도 저희 기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이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 중에 하나로서 위조 상품도 소비자들이 사지 말아야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이런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소비자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좀 깨닫고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조 상품을 구별하는 것, 와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것만 보면 가짜인지 알 수 있대 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단순한 어떤 정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런 위조 상품의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위조 상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까 뭐죠? 이거 선글라스 주고 네. 수학 문제 푼 거요. 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정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0%만 정답을 속이고 돈을 가져간 그러니까 나는 정품 그 선글라스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거고 나는 짝퉁이라서 많이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건가요? 제가 이 관계를 잘 실험 모르겠어요. 보고서의 어떤 원본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 실험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정품이라고 믿은 사람들도 30%나 속였다라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렇게 한 사람도 이제 자체적으로 했을 때 30%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짜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높은 숫자로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연구 결과가 아닌가. 그게 내가 정품 선글라스를 갖고 있느냐 짝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진다는 그걸 말하고 그렇죠. 싶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짝퉁이니까 돈이라도 갖고 가야 되겠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짝퉁이라고 믿는 사람은 와 이걸 나한테 주고 난 명품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도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속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부정을 좀 저질렀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광고 내용인데요. 광고 내용과 다르면 한결하는 환불을 해줘야 네. 된다는데 광고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왔을 경우에 현저하게 다릅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네, 이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보면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전산법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내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